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노멀 벡터 편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려고 하면 노멀 벡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멀 벡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스러운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는지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약 한 10,000개였나? 10만 개 정도 되는 점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들이 특정한 어떤 평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어떤 평면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유사하게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얼핏 보시면 두께가 꽤 있죠. 그래서 완전한 평면이 되지 못하고 이 녀석들이 약간 두께가 있는 판때기처럼 보이는 것들을 느끼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완전한 면이 안 되고 있죠. 자, 오른쪽은 이제 딱 보시면 아실 텐데요. 실린더 원기둥이 되겠고요.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로 무언가의 대상 피조물들을 개체들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스캔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꾸게 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정보들이 이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고요.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은 이걸 딱 보자마자 알잖아요. 이건 면이고 얘는 실린더의 원기둥의 한 절반 정도만 보입니다. 절반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스캔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컵을 보시면 이쪽만 보이죠.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점 데이터들이 무언가 스캔을 해서 얼핏 보면은 면으로 보이고 얘는 실린더로 보이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정말 실린더인지, 그리고 이 실린더의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인지, 이 면의 크기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지오메트릭 프리미티브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면이나 구, 실린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얘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멀 벡터라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노멀 벡터는 말 그대로 법선 벡터이고 평면이 있으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이런 벡터를 구하는 건데요. 이걸 왜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점 데이터에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코드 레벨에서 또는 데이터 레벨에서 보시면 점 데이터가 잔뜩 있는데 그걸 그려보면 왼쪽같이 표현되지만 이게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실린더 데이터는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 실린더가 맞는데 이 실린더가 앞쪽 어느 쪽이 이쪽이 앞쪽이고 저쪽 뒤에가 반대편이 뒷면이라고 하면 점 데이터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면과 뒷면 또는 인워드, 아웃워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웃워드 방향인지 인워드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저쪽 방향인지 이걸 찾는 거고요. 이걸 찾기 위해서는 노멀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제가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보는 시야가 이쪽에 있을 것이고 그걸 스캔을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기둥 데이터들은 무언가 다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제 얼굴인데요. 얼굴이 갖고 있는 노멀 벡터, 법선 벡터의 방향도 우리가 구해야 어느 쪽이 앞이고 어느 쪽이 뒤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자체로는 뭔가 실린더처럼 생겼지만 이게 정말 실린더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볼록하다라는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얘가 이쪽 방향을 향하는지 저쪽 방향을 향하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노멀 벡터 다 이쪽을 향하고 있더라. 원기둥이면 이렇게 노멀 벡터가 생기겠죠. 아유, 꽃가루 때문에 목 간지러워서 코로나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노멀 벡터를 구하는 것이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들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예제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데서 노멀 벡터를 되게 쉽게 구하는 것처럼 나옵니다만, 생각보다 포인트 클라우드 계열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멀 벡터를 구하는 거고요. 이 노멀 벡터를 구함에 있어서 연산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연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소스코드 있는 오픈소스 쓰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노멀 벡터를 잘못 찾으면 여기에는 이 실린더의 방향 벡터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안쪽을 향한다 그러거나, 또는 이렇게 부드럽게 노멀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노멀 벡터가 하나는 이쪽 하나는 여기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동그라미를 찾기도 굉장히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이쪽 표면을 우리가 실린더로서 잘 찾기 위해서는 표면 데이터가 되게 부드럽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물론 점 데이터로는 부드럽지만 노멀 벡터가 방향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공간은 몇 자유도라고 했어요? 독립적인 요소가 총 6개가 있죠. 그러니까 X, Y, Z, 세 방향,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부분이 알파, 베타, 감마, 롤, 피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독립된 요소가 최소한 6개가 있어야 되는 6자유도 공간입니다. 6자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지션 데이터, 여기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 점 데이터는 3자유도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멀 벡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벡터 성분 방향성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최소한 2자유도 이상이 추가가 됩니다. 노멀 벡터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3자유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5자유도급 이상의 5에서 6자유도급이 데이터가 있어야 공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기가 편합니다. 왜 벡터는 그 2자유도인가? 여기서 이게 X축이면 이렇게 G축 회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패닝하고 틸팅하고, 펜틸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2개의 자유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고개하고 비슷하죠. 사람 고개는 지금 보시면 패닝, 틸팅, 롤링, 이것도 가능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멀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픽 이미지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노멀 벡터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잔뜩 있으면 이 부분에 노멀 벡터를 표현한다라는 게 지금 이 점도 잘 안 보이는데 노멀 벡터까지 표현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리 자체가, 노멀 벡터를 구하는 이슈 자체가 이미 그래픽스 분야에서 정의가 예전부터 됐었기 때문에, 물론 요새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때문에 한 10여 년 전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가 처음 등장을 하고 나서는 그래픽스에서 쓰이는 이론들도 많이 가져다 쓰고 그게 베이스가 많이 됐습니다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픽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테크들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픽으로 이것들을 표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봤을 때 그게 좀 정상적으로 잘 보이느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왼쪽에 예를 보시면요, 예전에 제 수업 중에 2학년, 3학년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기 이제 똥개가 한 마리 있고요. 이 개를 지금 회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쉐이딩 기법을 써서 노멀 벡터가 추가가 됐을 때 영상들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면들 조금 어색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왼쪽은 일명 플랫 쉐이딩이라고 하는 면들을 똑같은 하나의 평면이 있으면 걔들의 꼭지점들, 벌텍스에 해당하는 버리시즈의 노멀 벡터를 다 동일한 것들을 쓴 사례가 되겠고요. 오른쪽 예제는 보드 쉐이딩이라고 불리는 평균을 하는, 노멀 벡터의 평균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보기가 좋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거고요. 지금 쉐이딩 효과들, 쉐이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면들이 많이 빛들이 좀 제가 억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동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을 줄 겁니다. 오른쪽은 개의 이미지를 보시면 좀 반짝반짝하고요. 왼쪽 개의 이미지를 보면 좀 플랫한, 터프한, 딱딱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실 거고요. 왼쪽 거는 좀 면이 딱딱 끊기는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냥 보실 때는 지금 제가 쉐이더 스레시홀드를 많이 높여놔서 스페큘라 디퓨저 쪽을 조금 많이 억제를 해놓은 상태라서 아마 잘 보시면 이런 삼각형 이런 느낌들이 이쪽에서는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 이런 영상들도 아마 지금 이 TV 요 동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고 그 파일로 강의 자료 파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냐, 지금 이 왼쪽 거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하나의 면이 거의 동일한 색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면이 삼각형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부드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면이 뚝뚝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동일한 이 두 개의 예제를 보시면은 위치 데이터는 포지션 데이터들은 똑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쪽과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노멀 벡터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노멀 벡터는 되게 띡띡띡 이렇게 끊기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은 이게 노멀 벡터가 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서 이 영상 자체도 되게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래픽스의 이론을 포인트 클라우드 노멀 구하는데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만 이 이슈는 역시 또 그래픽스에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멀 벡터는 도대체 뭐에 쓰는가 라고 하는 게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 해요. 왜냐하면 그래픽 데이터나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들 포지션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포지션 데이터 두 개가 동일한 포지션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노멀 벡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상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노멀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때에는 표면이 있으면 이 표면들을 정의하는 거는 포지션 데이터, 우리 예제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만 얘들이 얼마만큼의, 왜냐하면은 이 면 하나하나가 여기서 보시면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정 기구들을 이용을 하면 이 사이사이를 우리가 완벽하게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없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관측을 해서 이 부분을 두 개 사이를 무언가 어떤 수식들로 연결을 하는 것, 또는 눈이 갖고 있는 것도 눈도 되게 정교합니다만 우리 눈도 특정한 사이즈 미만으로는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는 눈에서 자동으로 필터링 되면서 블러링이 돼서, 쉽게 말하면 블러링이 돼서 그 사이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눈도 그렇지만 많은 관측이나 실제 데이터라는 것들은 연속적인 형태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는 연속적인 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연속적으로 관측을 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관측을 한 대상들이 너무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듬성 일부가 뻥뻥뻥 구멍이 뚫린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이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를 연결하는 이 사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연결을 우리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나의 펑션으로 파라미터들, 실린더는 높이, 반지름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면의 경우에는 특정한 점을 지나고 노멀 벡터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로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노멀 벡터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 데이터가 이렇게 일렬로 있는데 노멀 벡터가 하나 이거라면 우리는 얘가 꾸불꾸불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노멀 벡터가 전부 다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평면이구나 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노멀 벡터가 각각 이렇게 표현된다면 얘는 무언가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점 데이터가 이렇게 노멀 벡터 똑같은 방향이면 얘는 평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노멀 벡터를 구하는 것이 좋은 데이터를 마지막 우리가 무언가의 실린더 또는 평면으로 모델링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노멀 벡터를 구하는 건 정교한 포지션 벡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내는 것도 스캐너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만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레벨이 되겠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우리가 노멀 벡터를 잘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는 정말 중요한 뽑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멀 벡터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아까 실린더 예제에서 예를 들면 이 동그라미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 이 부분에 포인트 클라우드들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무언가 각각의 점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전부 다 구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 점 데이터는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3 자유도 디멘전을 3차원만 갖겠지만 노멀 벡터가 추가가 되면 최소한 5자유도 그리고 또는 싱귤러 포지션들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노멀 벡터가 추가가 되면 5자유도고 5차원 이상의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무언가의 요 평면에 어떤 평면 요 실린더의 특정한 평면 아주 섬세한 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컵이 있으면 이 부분 중에 한 군데를 동그라미를 쳐서 요 부분이 되게 작으면 요 부분은 평면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또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얘들은 실린더입니다만 요 부분만 확대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뭔가로 평면화 시켜서 요 면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거의 평면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런 형태의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근처에 점들을 뽑아서 원래는 지금 보시면은 8개의 점들만 있는데 이 점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 부분이 평면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이 평면에 노멀 벡터를 구하는 것이 이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노멀 벡터를 구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점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얘네들은 굉장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점과 여기 있는 점들을 이렇게 합쳐서 평면을 만들면 그건 평면이 아니겠죠. 여기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것들만 점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 부분은 평면이 되겠죠. 여기 저기 하면 걔들은 평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서 얘기 드린 KD 트리가 이 노멀 벡터 구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해가 가실 거고요. 하나의 점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네이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정의를 해본다면요. 우리는 각각의 점들은 이 모든 점들은 각각의 노멀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지옥과 같은 헬이죠, 헬. 연산량이 굉장히 느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노멀 벡터를 알아야 얘들을 평면인지 실린더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린더인지 평면인지 알게 되면 노멀 벡터도 쉽게 구하겠습니다만 거꾸로 순서가 바뀌어서 노멀 벡터들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는 평면이야, 이 데이터는 실린더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점들의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아까 전 시간에 얘기 드린 거에서 보시면은 왜 이런 숫자가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KD 트리를 써서 데이터 KD 트리가 10만 개로 이루어진 KD 트리가 있고 거기서 1000개를 제가 평균화해서 하나를 뽑을 때 시간이 0.0077초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점이 만약 10만 개다 라고 하면 10만 개에 대해서 KD 트리를 전부 다 서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만 10의 5등이 올라가니까 벌써 7초가 걸렸죠. 이 KD 트리에서 10만 개에 대한 네이버를 구하는데 일단 7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연산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시죠? 이게 모든 점에 대해서 KD 트리로 네이버를 구해야 되는데 네이버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노멀 벡터를 구하는 작업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숫자가 작아서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갑자기 이 숫자는 10의 5승을 곱해서 10만 개를 뽑아야 되니까 7초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KD-트리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앞서서의 방법론에서 제가 KNN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10의 5승배가 들어가서 634초가 걸리네요. 10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못 쓴다는 얘기예요. KNN은 이러한 그 주변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예제에서는 별로 장점이 없어집니다. 10분 걸리고 얘는 7초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숫자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점들은 일단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노멀 벡터들을 하나하나의 점들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점 하나는 노멀 벡터를 그냥 점 하나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다 구해야 되는데 점 하나만 가지고는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점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값들을 토대로 해서 평면 정보를 뽑아야 되겠죠. 여기 점만 하나 있으면 노멀 벡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노멀 벡터를 구하려면 점 3개가 있어야 되고 점 3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나와야 평면이 이루어지니까 그때서야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뒤에서도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걸로 노멀 벡터 구하고 이걸로 노멀 벡터, 이걸로 노멀 벡터, 노멀 벡터 삼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삼각형들의 노멀 벡터가 다 똑같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공간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일 때는 다 똑같이 이쪽을 향하겠지만 3차원 공간 안에 점이 8개가 분포가 되어 있으면 걔네들은 다 똑같은 데를 가리키지 않고 서로 간의 관계들 때문에 약간 삐뚤삐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방금 전 얘기 드린 대로 최소한 점이 3개는 있어야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지식들 여러분들 뭐 이과생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평면 방정식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은 수학책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때 A, B, C를 뽑아내면 n 벡터가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 내적을 써서 표현하면 여기는 x 벡터 플러스 d는 0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점 하나를 알고 그 다음에 점 3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노멀 벡터를 구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평면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또는 점 3개의 관계로 노멀 벡터를 얻는다면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 잘 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점 3개가 있어야지 구한다라는 것들을 당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P1, P2, P3라고 하는 점 3개가 있을 때 이것들은 이 평면 위의 점이죠. 그래서 P1, P2, P3가 여기 원점에서 보게 되면 P1 벡터, P2 벡터, P3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시면 여기에 미지수는 뭐예요? unknown은 n하고 d가 되겠죠. 그리고 이 n은 벡터이기 때문에 nx, ny, ng 세 가지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n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3개이고 이 P1이 여기에 투입이 되면 더하기 d는 0 그리고 n, P2가 들어가서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P3가 들어가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식 3개이고 미지수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면 식이 3개이고 미지수는 4개인데 이걸 어떻게 풀까요? 이걸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걸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려요. 이거는 자 다시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미지수가 3개, 4개 n이라고 하는 녀석이 3개 있고 d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4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표현을 바꾼다면 이걸 d로 다 나눠주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을 d로 나눠주고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n 벡터를 무언가의 다른 요소로 변형해서 본다면 이 수식에서는 이 n 별표한 n 벡터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고등학교 때도 보시면은 이과 수학에서 뭔가 조금 내가 평소에 하던 방정식하고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미지수는 실제 4개가 아니고 언노운의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P1, P2, P3를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식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풀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식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업이 됐잖아요. 그죠?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생이 됐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풀려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행렬이 등장하고 굉장히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론을 알고 있고 다른 과목들에서 아마 유사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걸 여기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1학년 저 로봇과 학생들 경우에는 1학년 공학수학 기초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캘큘러스들 미적분학이나 벡터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벡터 오퍼레이션 파트 쪽에 두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퍼레이터로 많이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게 내적 도트 프로덕트가 되겠고, 그 다음이 바로 곱하기 표시처럼 생겼지만 곱하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벡터이기 때문에 얘들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x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x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한다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a 벡터, b 벡터 두 가지가 있을 때 얘를 오른손 법칙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a하고 b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으면 이쪽으로 볼록 하고 튀어나온 것이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얘네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벡터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렇게 도는 거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이쪽 방향을 향한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를 하게 되면 이쪽 엄지손가락 쪽으로 향해요. 왜냐하면 얘네 두 개만 가지고는 이거의 얘네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 우리가 노멀 벡터를 쓸 건데 이쪽인지 이쪽인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A 크로스 B를 하는 것은 오른손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를 하게 되면 중간에 각도가 세타가 있다면 되게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예요. A 크로스 B는 C라고 하는 이쪽 벡터가 될 것인데 A 크로스 B의 절대값을 본다면 C의 절대값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되게 가끔씩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얘는 A 크로스 B는 C라고 하는 벡터이고요. 벡터. 얘의 경우는 벡터가 등장을 하고요. 도트 프로덕트 내적을 하면은 그때는 스칼라 값이 나오죠. A 도트 B는 스칼라 값이 나오고요. 상수가 나오고요. A 크로스 B를 하면 어디가 크로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때는 결과물이 벡터가 나옵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쪽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의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얘 절대값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절대값은 뭐예요? 벡터의 절대값은 크기를 뜻하잖아요. A 크로스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그리고 두 개 사이에 있는 사인 세타 되겠습니다. A 도트 B의 절대값도 얘는 스칼라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A, B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코사인이 나오고
크로스 연산을 하게 돼서 절대값을 씌우면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 두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 계산해서 각도 구할 때 굉장히 두 가지 소식은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서 많은 그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A 크로스 B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I, J, K는 각각의 축을 뜻합니다. 그래서 I는 X축, J는 Y축, K는 G축을 뜻하는데 I, J, K는 단위 벡터라 크기가 1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JK를 넣고 행렬식이기 때문에 이 연산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이렇게 연산, 이렇게 연산, 이렇게 연산.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연산, 이렇게 연산, 이렇게 연산. 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되게 중요한 노멀 벡터를 구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하고 B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직인, 지금 보시면 되게 중요한 수직 기호가 있고요. 이 수직이라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 드렸던 이 디터미넌트 오브 A 크로스 B의 결과를 보시면 디터미넌트는 보통은 뭐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디터미넌트 행렬식의 연습, 행렬식. 여러분들 행렬 쪽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얘를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일종의 절대값 같은 거죠. AD-BC.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있는 소식이 되겠고요.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대부분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크로스 연산은 왜 벡터가 나오는가? 크로스 연산은 벡터라고 했는데 행렬식을 썼으면 그러면 스칼라가 안 나오고 스칼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 결과는 벡터일까요? 여기 보시면 IJK라고 하는 성분이 앞서서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X, Y, G에 대한 단위 벡터,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결과물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는 이 부분은 X축, 이 부분은 Y축, 이 부분은 G축을 향하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크로스 B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크로스 연산은 무조건 0이 되는 또 독특한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사이의 각도가 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A 크로스 B의 절대값인 녀석이 A, B의 중간에 끼인 각, 이 사이의 각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A 크로스 B는 이 사이의 각도가 있을 때에는 어떤 값을 갖겠지만 A와 A를 크로스 연산하면 끼인 각이 0도가 되니까 A 크로스 B, A 크로스 A 자기 자신의 크로스 연산의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래서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I하고 J 크로스는 오른손 법칙으로 보시면 K가 되겠고요. J하고 K의 크로스 연산하면 I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K하고 I의 연산을 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K가 먼저 I가 다음이니까 그러면 J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반대 방향을 향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이고 꼭 아셔야 되는 성격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디다 쓰는가? 조금 더 공학수학 기초 때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이거 공학수학 기초 때는 아마 이 정도 얘기들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픽스에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쪽에서는 히든 서피스 리무벌, 바로 뒷면, 음면 제거라고 하는 기법들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가지에 제가 예제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면 데이터에 이러한 큐브가 있을 때 얘네들의 벌텍스 정보들을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은 A 공식, ABC, AB0, A00. 그러면 이때 이 평면에 면이 노멀 벡터를 구해서 노멀 벡터가 여러분들 눈 방향, 카메라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이건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노멀 벡터를 구해봤는데 그게 저쪽을 향하고 있다면
걔는 그리면 안 되겠죠. 이건 없어져야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 벡터의 방향은 여러분들의 눈 방향, 눈 쪽을 향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노멀 벡터가 점점점점점, 자, 하나의 예로서 얘기 드리면 이 면이 언제 안 보이나 보세요. 노멀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노멀 벡터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돌아가서 저쪽을 향하면 제 손바닥이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노멀 벡터가 우리 눈과의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0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사례로서 들면 우리가 점 4개를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예제에서는 얘는 몰라도 되겠고요.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있는 점 하나. 점 3개를 아니까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 노멀 벡터를 알고 싶다면 A 벡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B 벡터가 필요해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알면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해서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A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 A00과 AB0의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AB0에서 A00을 빼려면 A 벡터가 나올 것이고, A0C에서 A00를 빼면은 B 벡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벡터를 구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벡터, B 벡터 구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노멀 벡터가 띵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예제는 우리 눈이 있는 위치 000에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보려고 하는 이쪽 방향 벡터 000 하고 이 눈 좌표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노멀 벡터하고 두 가지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연산을 하시면은 이 녀석을 눈에 마이너스이면 안 보인다 또는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서 000에서 111 여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V라고 하는 우리 눈이 보고 있는 벡터를 여기서 구한 거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녀석을 구하고, 이 부분은 그래픽 이론들이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는 그래픽스 관심 있는 분은 그쪽에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보고 있는 벡터하고 이 녀석의 노멀 벡터가, 우리 눈이 보고 있는 벡터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는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보이고, 이게 우리 눈에서 쏘고 있는 뷰 벡터는 이쪽 방향이고 노멀 벡터 방향이 저쪽이면은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 드렸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스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 예제에서도 점 3개를 알고 있다면 A 벡터, B 벡터를 구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게 되면 노멀 벡터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의 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래픽 수업에서 제가 잘 써먹고 있었던 방식들이고요. 그래서 0, 1, 2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다면 걔네들을 P0, P1 빼서 B, P2 빼기 P1 해서 A 하고 만들고 두 가지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 면에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픽 쪽에서 많이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잡하시면 빼고 0에서 P1 빼서 B 벡터, P2에서 P1 빼서 A 벡터, 그리고 A하고 크로스 B를 해주면 노멀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벌어지겠고요. 요 뒤에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부터 살짝 끊고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딱 하고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할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주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